실제로 AS 정책이 깨지지도 않고 깨졌을 때 2배로 바꿔주고 깨져서 2개로 보상해 간데도 단 한 개도 없어요. 그래서 뭐 맘 놓고 광고하고 있습니다. 사장님 다름이 아니고 사실 이제 저희 그 베타 테스트로 주신 이거 아주 극한의 오디오 수용 이거 극한의 이게 체험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깨졌거든요.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? 사장님 그 2개로 바꿔주시나요? 사실 처음 보고 이게 세상에 나와도 될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더더욱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사실 그 전에 좀 무난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봐도 좀 무난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튀지도 않고 뭐 아주 안정감 있는 정도의 컨셉의 기획안들이었는데 대신 그러면서 장점은 있겠죠.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, 뭐 크게 리스크나 실수 없이 갈 수 있다는 점. 오히려 그거보다 그 아저씨 기획안을 받아봤을 때 이게 괜찮을까? 이런 세상에 나와도 될까? 이런 의구심이 오히려 더 좀 저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. 논리적이지 않죠. 뭐 광고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뇌리에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. 이게 뭐 부정적인 이미지든 긍정적인 이미지든 일단 뇌리에 남아야지 그게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EDK 필름 대표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많은 기획안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또 이게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젠에너지 배터리는 개당 5, 60만 원 하는 정도 수준의 배터리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뭐 쓸모가 없는 제품이에요, 사실.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도 배터리를 5, 60만 원짜리 쓴다는 거는 다른 장비들을 뭐 100만 원,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쓴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타겟이 스페시픽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게 대중을 타겟으로 광고를 만든 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설령 그 쓸만한 잠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았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제조사와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데가 있다고? 그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 같은 프로들, 선수들이 봐도 이 배터리 아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고? 이렇게 아주 그냥 재밌게 그냥 흘러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었어요. 뭐 이거를 뭐 이게 얼마나 튼튼하고요, 이게 뭐 잔량이 이렇게 정확하고 이런 아주 상세한 정보는 별로 이렇게 전달하고 싶지 않았고요. 아무 관심 없는 분들도 그냥 재밌게 보고 우리 선수들이 봤을 때도 그냥 재밌게 보고 뭐 그게 제 의도였던 것 같아요. 뭐 일단 기획하는 단계에서 나름대로의 제품 연구를 했었고요. 뭐 워낙 그 제네러지 대표님이 열정이 있으셔서 워낙 제품이 워낙 좋아서 사실은 사랑합니다. 네. 벽돌도 깨봤습니다. 벽돌 깨지던 거예요? 벽돌이 안 깨지더라고요. 벽돌이 안 깨지더라고요. 이게 만졌을 때는 이게 깨질 거라고 봤는데 벽돌이 깨지진 않고 배터리가 깨지더라고요. 제가 사실 젠에너지는 고객과 제작사 이전에 제가 먼저 소비자였거든요. 소비자로 먼저 사용을 하다가 그 전에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를 쓰면서 느꼈던 그런 염증들과 스트레스들을 젠에너지 덕분에 해소가 됐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 제 특유의 호기심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뭐 전압이라든가 암페어라든가 와트 아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젠에너지 사장님 통해서 막 공부하고 여쭤보고 하면서 그 제품에 대한 이해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하게 되었거든요. 그런 찰나에 이런 또 광고 의뢰가 와서 그 궁합이 잘 맞지 않았나. 네. 근데 정말 이 제네러지 배터리는 뭐 이 광고 안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튼튼한 거는 일단 첫 번째고요. 무엇보다 잔량이 정확하다는 게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유익한 부분이거든요. 잔량 부분을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이 화면 안에서 풀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까 연출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만 남는다 그러면 뭐 충분히 성공하지 않았나. 저희가 사실 그 기획안들 중에서 이 패러디 형식이 아닌 그냥 극으로 짠 게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문 연기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전문 연출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영화라든가 잘 알려진 그런 패러디물에 대해서 좀 편승을 한 거죠. 거기에 그 살짝 숟가락을 탁 얹어가지고 오게 된 거죠.
저야 뭐 이렇게 좀 익숙한데 이 상황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이잖아요. 실제로 우리 사람이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촬영 장비가 있는 곳에서 어떤 연출된 행위를 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, 지금도 쉽지 않은데 더더욱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반인인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, 그래서 저희가 기획할 때 더더욱 최대한 그런 부분이 덜 적용되게끔 뭐 이렇게 대사도 좀 줄이고 뭐 눈빛이라든가 네,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연기를 좀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연습 많이 했어요. 사실 이거를 그 사람 새끼는 잘 못해도 돼요. 망해도 돼요. 어색해도 돼요. 근데 왜 책임을 내가 지니까.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. 고객사의 필요에 의해서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였어요.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 프로처럼 아무 어색함 없이 해냈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해내고 싶었고, 저도 약간 이 연기에 욕심이 좀 있잖아요.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나도 좀 두각을 좀 드러내야겠다. 그런 야망도 좀 있었고, 그래서 더더욱 이거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죠. 정말 그 아저씨의 기미원 부분을 한 수백 번 돌려본 것 같아요. 물론 그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보면서 그 어떤 컷의 구성이라든가 그 뭐 호흡들, 그 김희원 씨의 그 대사들, 이것들을 최대한 카피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. 저희가 사실 뭐 평소에 촬영도 많이 다니고 하지만 이 조금씩 그 유튜브 광고도 하다가 지금 제네러지 광고까지 오게 됐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, 저 같은 경우는 배우지도 않고 배경도 없이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, 뭐 아무도 관심 없지만 그 제네러지 대표님께서 샤시할 때 이 유리는 162mm 방탄 유리라고 하시거든요. 그 162가 제 또 키 사이즈거든요. 근데 누구도 알지 못해요. 관심이 없죠. 그리고 거기 나온 아저씨의 그 K5 차량이 저희 사람 새끼 때 나왔던 차량이고, 거기서 제가 운전했었던 제 모습 그대로를 또 옷을 입고 그 제네너지에 또 출연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나름 그 ECU라고 EDK 유니버스 시네마 조금씩 이제 뭐 기획하거나 준비하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소재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.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하고 뿌듯하고, 그래서 다음번에 뭐 어떤 기회로 또 어떤 제품을, 어떤 서비스를 또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또 조금씩 이렇게 ECU를 조금씩 이렇게 심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.